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홍기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활동가 여러분들께 그 경제의 좀 다른 의미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막 그 돈 버는 내용들이 막 넘쳐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뭐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그 재테크 책을 보거나 또는 재테크에 대한 영상을 막 이렇게 만드는 분들을 보면서 항상 의아했던 게 하나 있어요. 어 '저거 해서 돈 번 사람이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에요.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책을 쓰거나 그 영상을 만든 사람들이 보통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 그 영상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 그런 얘기는 제가 많이 못 들었어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이 만약에 많이 있다면은 돈 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그런 책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런 영상은 또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영상 그런 책들이 정말 그대로 돈을 버는 거랑 연결이 된다면은 지금 돈 버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돈 벌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은 그 책을 쓰신 분들하고 그 영상을 만드는 분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조금 허탈한데 저는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다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뭐 재테크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다 그런데 '과연 이런 게 경제일까? 여기에 맡겨 가지고 내 삶이 유지가 될까?'라고 하는 문제를 과연 그렇게 재테크에 대한 이야기들 가지고 다 풀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하나 생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한 10 년쯤 더 된 것 같다. 2011 년, 12년 이럴 때 젊은 분들한테 제가 강연을 할 때인데요. 그때 젊은 분들한테 열풍이 불었던 거는 구급 공무원 시험이었었어요. 어 저는 좀 말렸어요. 저는 구급 공무원이라는 직업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그 일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가치 있는 일 하고 계시고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너무나 높은 경쟁률로 막 너도 나도 그냥 "구급 공무원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인데요. 그때 제가 어떤 맥주집에서 잠깐 들었었던 얘기인데 그때 이제 구급 공무원 시험을 고민하는 그 젊은 분 두 분이 하는 대화를 잠깐 엿들었어요. 그런데 이 두 분들이 무슨 계산을 하고 계시냐면은 연금 액수를 계산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공무원으로 봉직했을 경우에 나오는 그 연금이 얼마냐. 근데 뭐 "대략 얼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이자율에다가 뭐 예상되는 등등등 해 가지고 굉장히 세밀한 단위로 그걸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게 구급 공무원 시험이 나으냐 딴 게 나으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서 저는 쪼금 한숨이 나왔어요. '그렇게 선택할 일은 아닌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87 년에 대학을 들어갔고 그랬는데요. 그때 90 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구급 공무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그런 직업은 아니었어요. 많이 선호되던 직업은 아니었었어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구급 공무원은 소중한 직업이고 그 소중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러니까 20년 후에 그렇게 열풍이 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맥주집에서 얘기를 하던 그 두 분들은요. 4 년이 아니고 5년 후가 아니고 40년 후에 연금을 얼마를 받을 것인가 그다음에 그때까지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토론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20년 후의 세상이 구급 공무원의 위상이 20년 동안 이렇게 바뀌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40년 동안 구급 공무원의 위상은 또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이런 계산을 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답답함이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실 뭐 돌 맞을 일이었고 뭐 돌을 맞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뭐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마는 어
이 구급 공무원이라고 하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좀 장기적으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적성과 자기의 인생 계획과 이거를 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지, 그게 20 년, 40 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예측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종이 위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실제 삶하고는 다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저 사람 뭐야? 저 어디서 나타나 가지고 지 시험 봤어? 어 공무원도 아니면서 왜 말이 많아?" 뭐 그래 가지고 별로 뭐 인기는 없었습니다. 반응은 썰렁했습니다. 어 그 생각은 저는 지금도 변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구급 공무원 하실 분들 하셔야 되고 또 그거 되신 분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마는, 그 직업을 가지면은 자기의 어떤 경제 문제가 다 풀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단견, 짧은 견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삶에서 경제라고 하는 거는 나와 함께 살 사람들 또는 가족, 이 살림살이를 갖다가 챙기기 위한 그 활동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런 것에 관계된 것들이 이렇게 다 불확실하다면은 재테크를 해서 돈을 버는 일도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서 어떻게 그 돈을 벌 것인가, 이 문제도 그렇게 확실한 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참 사람이 불안해지죠. 어떻게 보면 그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갖고 있는 불안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돈도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재테크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좀 다른 생각을 해 볼까 해요. 그게 아마 우리 활동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의 아마 근본적인 의미랑 다 있을 것 같아서 그래요. 경제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경제란 말 영어로 economy라고 합니다. economy. 근데 이 말의 어원을 따져 보면은요. 참 재미있는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은 경제가 그 돈벌이라고 생각하세요? 살림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조금 질문이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돈벌이랑 살림살이 이게 두 가지가 우선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돈벌이, 살림살이. 뭐 돈이 있어야 살림살이하고 그다음에 살림살이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 두 개가 꼭 다른 건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드실 것 같고요. 근데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경제는 돈벌이에 해당할까요? 살림살이에 해당할까요? 자, 요 두 가지를 먼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두 가지는 개념상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 없이 살림살이 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돈을 버는 목표는 또 살림살이에 있고 이렇게 돌고 돌게 결합되어 있는 게 자본주의의 특징입니다마는, 경제라고 하는 말에 어떤 개념적인 정의를 하자면은 역사적으로 두 개의 정의는 엄밀하게 갈라졌었어요. 하나는 경제를 돈벌이라고 보는 경제의 정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제를 살림살이라고 보는 정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몇천 년 됐고요. 다른 하나는 한 300 년밖에 되지 않아요. 자, 어느 쪽이 더 오래됐을까요? 돈벌이 쪽이 오래됐을까요? 살림살이 쪽이 오래됐을까요? 예, 뭐 짐작하시겠지만 살림살이 쪽의 정의가 훨씬 오래된 경제라는 말의 뜻입니다. 자, 이 생각은요, 이미 경제라는 말, 이코노미라고 하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코노미라는 말, 영어로 이코노미. 그 말의 이 말은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말 잠깐 설명드릴게요. 뭐 칠판이 없으니까 스펠링을 말씀드리면은 oikonomia 라고 이렇게 씁니다. 물론 뭐 발음 기호도 뭐 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오이코노미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리스 말 오이코노미아의 어원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은 오이코스라는 말하고 노미아라고 하는 말 두 가지가 붙어서 생긴 말인데요. 오이코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가정, 집안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노미아는 관리하다, 질서를 부여하다 이런 뜻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집안 살림을 잘한다 이런 게 오이코노미아예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건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은 가정 그러면은 보통 아빠, 엄마, 나 이런 혈연 관계, 가족 관계를 생각하기 쉽습니다마는 이 그리스 말의 오이코스는 그런 혈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자급자족의 단위를 말하는 게 오이코스예요. 즉 아빠, 엄마, 나만 있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리스 사람들은 이거를 살려다 보면은 우선 우물이 있어야 돼요. 물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자, 우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논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목장이 있어야 되고 고기라도 좀 먹으려면 그다음에 논밭과 목장과 그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였기 때문에 이거를 일을 할 노예들 하인들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땔감을 구하려면은 옆에 이런 숲 같은 것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숲이라든가 논밭이라든가 우물이라든가 목장이라든가 그다음에 하인 식솔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아빠, 엄마, 나까지 합해 가지고 이 경제적인 물질적인 자급자족 생활을 할 수 있는 큰 한 단위 전체를 오이코스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한자에 보면은 집가자라고 있죠. 그 집가자가 사실 거의 비슷한 뜻이라고 보이는데 돼지시에다가 이제 갓 머리를 씌웠잖아요. 이 돼지 머리를 형상한 글자가 아닐까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갑골문 연구하는 분들은 좀 다르게 얘기하기도 합니다마는. 즉 돼지를 갖다가 기를 수 있는 그 한 단위, 물질적인 자급자족의 단위를 말하는 게 오이코스죠. 요걸 잘 다루는 게 원래 오이코노미아였어요. 그래서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 가장 오래된 책은 이제 크세노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펴면은 무슨 뭐 가격이 어쩌고 수요 공급이 어쩌고 화폐가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씨는 언제 뿌려야 되느냐, 타인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그다음에 가장으로서 어떻게 가족 성원들을 대할 것이냐 이러는 그 상당히 좁쌀 영감스러운 그런 얘기들이 이 책의 내용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원래 오이코노미아, 경제의 뜻이었습니다. 즉 집안 살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재테크라든가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명백하게 돈벌이에 대한 거예요. 이건 집안 살림에 대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생겨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00-300년 요렇게 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요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하나는 돈벌이고 다른 하나는 살림살이입니다. 자, 돈벌이로서의 경제의 정의 이거는 뭐 제가 뭐 길게 설명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좀 더 심오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교과서 어느 책이든 펴면은 앞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주어진 수단은 희소하므로 항상 인간은 선택의 상황에 서게 된다."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그때 "선택을 잘하는 것이 경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 경제가 나오는데 요게 돈벌이 경제의 정의입니다. 왜냐하면은 주어진 수단은 희소하고 다루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욕망은 무한하다면은 사람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주 쉬운 우리 지금 쓰는 한국말 구어로 표현하자면은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요게 경제다."라고 가르치는 게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경제학 교과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하다 보면은 적은 돈을 들이고도 큰 만족을 얻을 수 있고 또 최대한 어떤 활동을 하면 거기서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건 결국은 이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좀 더 많은 이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내용의 경제 이야기가 됩니다. 요게 돈벌이로서의 경제의 정의예요. 근데 살림살이로서의 경제는 그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좀 낯설죠. 지금 많은 분들께 경제 정의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이 경제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의를 얘기하시거든요. 자, 살림살이의 경제 정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나와 우리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활동.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나와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활동.
들어보니까는 참 당연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참 또 '아 그 그렇게 말할 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아마 드실 겁니다. 자 이제 좀 확연하게 느껴지시나요? 쪼금이라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하는 의미의 경제가 있고 나와 우리의 좋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활동이라고 하는 정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정의가 같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물론 그 좋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조달하려다 보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아 그럼 돈 좀 벌어 보자.' 그래서 이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 활동을 해서 그렇게 돈 번 다음에 그걸 뭘 할 거냐? '어유 나와 우리의 좋은 삶,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조달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실제로 나중에는 이렇게 연결이 되긴 합니다마는 개념으로서의 이 두 가지는 명백하게 구별할 수가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두 번째 개념의 정의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제가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어렸을 적이니까는 굉장히 옛날이죠. 70 년대 한 초중반쯤 되는데 그때만 해도 두메산골이라고 하는 게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동화책에서 아마 두메산골이라는 말을 보셨을 텐데 실제 아마 가 보신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두메산골이라는 데가 어떠냐면요. 그때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그 두메산골에 가려면요. 버스를 참고로 그때 기차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한 3 번쯤 갈아타야 돼요. 그래서 서울에서 버스를 타고 어디 터미널로 가고 거기서 군이나 읍쯤으로 가는 버스를 탄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하루에 한 2번 다니는 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거 놓치면 이제 그 한 5 시간 기다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먼지 풀풀 날리는 정류장에 내리는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따 한 30분 동안 이제 산길을 가야 마을이 나옵니다. 그런 게 두배산골이에요. 자 이제 그런 마을에 가면은 가게가 없어요. 거의 고립된 마을이니까. 그래서 마을 입구에 이제 보통 그 담배 가게 내지는 이제 그 잡화점 뭐 라면이나 이런 거 파는 그 총체적인 그 제너럴 스토어에 해당하는 조그만 가게가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 사시는 분들은 그러니까는 돈이 있어도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농사 지어서 그걸로 먹고 사시고 그다음에 나물 캐 가지고 반찬하시고 그다음에 한 일제 시대 한 초중반까지는 옷도 그냥 길쌈 해 가지고 만들어 입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거의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시는 거죠. 자 이분들이 그 경제 활동을 열심히 했느냐 이 우선 돈벌이 차원에서 보자면은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분들은 돈이 있어도 쓸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이분들이 돈이 생기면은 이분들은 그 장롱에다 돈을 꼬깃꼬깃 넣어 놓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돈을 써야 될 일이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손주가 이번에 뭐 서울에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옷을 한번 예쁘게 사 주고 싶다. 그 뭐 길쌈에서 광목으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다음에 내가 이제 그 이 알턴이 한 몇 년 동안 알았던 충치를 드디어 좀 뽑아야 되겠다. 그럼 이제 읍내에 가서 치과를 가야 되는데 그럴 때 돈이 필요하죠. 자 그럼 이제 그 장롱 속에 있는 돈을 갖다가 꼬깃꼬깃했던 돈을 꺼내 오는데 그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느냐. 광에 가 가지고 남는 무슨 감자, 당근 뭐 이런 거 해 쭉쭉 해 가지고 나물도 좀 캐고 해 가지고 장터에 갑니다. 장터에 가서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 계세요. 요즘 말로 하면은 파는 거죠. 근데 그분들은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은 "돈 사러 간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돈 사러 간다." 참 재밌는 말이죠.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국 어디서나 쓰이던 말이에요. 지금은 아주 많은 분들은 아마 이 말 알고 계실 텐데. "돈 사러 간다." 그러니까는 돈이 필요하니까는 돈을 조달하러 간다는 얘긴데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하는 고 재밌어하는 이유는요. 그때 그 두메산골에 사시던 분들이 돈을 어떻게 받는지의 생각이 너무 잘 드러나 있어서 그래요. 한마디로 그냥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생필품의 하나로 보신 거예요. 우리가 칫솔 쓰다가 칫솔 뭐 안 되겠다 싶으면은 칫솔 사러 가죠. 그다음에 비누 다 떨어졌다 그러면 비누 사러 갑니다. 자 살다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돈 사러 가야죠 뭐.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건 경제 생활의 전체가 아니고 경제 생활을 하는 일부, 생필품의 하나 정도로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런 분들은 돈을 갖다가 벌려고 막 이렇게 생각하신 건 아닌데 이분들이 경제 생활을 그러면 안 했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 두메산골에서의 삶이라는 게요. 태어나서 걸음마하고 대략 말이 통할 때쯤부터는요. 죽을 때까지 경제 생활의 연속입니다. 하루 종일 쉴 수가 없어요. 밭에 가서 일해야 되죠. 논에 가서 일해야 되죠. 물 떠와야 되죠. 그다음에 시간 나오면은 집과 새끼 꼬아야 되죠. 등등등. 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경제 생활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뭐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벌이로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의미의 경제 생활을 했느냐라고 말하면은 그건 좀 애매해요. 그런데 살림살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경제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자면은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인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말인데 이 "돈 사러 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경제라고 하는 말에 가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두 가지의 의미 있죠. 하나는 돈을 버는 행위, 더 많은 돈을 버는 행위란 뜻하고 하나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들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행위라고 하는 두 개의 다른 의미가 잘 녹아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래서 경제라는 말을 돈벌이라는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살림살이라는 차원만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키워드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드린 좋은 그러니까 살림살이 경제 정의에서는요. 아주 평범하고 범속해 보이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와 우리의 좋은 삶에 필요한 것을 조달한다라고 할 때 좋은 삶입니다. 자,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또 뭐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긴 얘기가 있겠지만은 좋은 삶은 꼭 돈이 많다고 해서 성취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없어도 성취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돈벌이 경제하고 살림살이 경제가 또 확연하게 갈라집니다. 자, 돈벌이 경제 활동은요. 명백한 목표가 있는데요. 수익성입니다.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더 많은 돈. 주어진 시간 안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더 많은 돈이 원금에 비해서 몇 프로냐. 이걸 우리가 수익률이라고 하고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행위. 그것에 맞추어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맞춰 나간다라고 하는 게 돈벌이 경제죠. 여기서 최고의 목적은 수익성이 됩니다. 하지만 살림살이 경제에서의 최고 목적은 수익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삶이에요. 나와 나랑 같이 사는 사람들, 가족 또는 마을 또는 크게 보면 우리나라 또 더 크게 보면 우리 지구, 인류 전체 또는 생명권에 있는 모든 생물 전체 이게 어느 만큼 좋은 상태에 있는지를 표현하는 말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말 참 평범해 보이죠. 그런데 어 아까 말씀드린 아까 제가 고대 그리스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그 철학이 시작이 되었었던 서양 철학이 시작된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도덕 철학, 윤리 철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어요.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걸 해명하는 게 옛날 소크라테스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의 철학의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였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좋은 삶. 그래서 이걸 뭐 그리스 말로 유젠이라고도 말하고 뭐 에우다이모니아라고도 말하는데 저는 그 옛날 얘기보다도 최근에 이 사회적 경제 활동이나 사회 연대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다른 언어를 이름을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스페인 말로 buen vivir라고 하는 말이에요. buen vivir. 별로 대단할 것 없는 말입니다. 그냥 buen vivir 글자 그대로입니다. 좋은 삶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buen vivir는 사실은 이 스페인 말은 아니고 중남미 지역에 널리 퍼져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죠. 이 원주민들이 쓰는 원주민 언어들을 번역한 말이에요.
근데 원주민 언어가 이제 부족마다 말이 다 다르니까 요걸 어떻게 하나의 말로 끌어낼 수 없으니까 이걸 총칭해서 그냥 스페인 말로 부엔비비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부엔비비르, 원주민들이 쓰는 부엔비비르의 뜻은 무엇이냐? 잠깐 좀 생각을 해보죠. 원주민들, 이 중남미의 원주민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좀 크게 보면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만사 만물은 사람을 포함해서 다 생겨난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각자가 그 생겨난 이유와 생겨난 길을 잘 가는 게 좋은 상태예요. 나무가 생겨난 거는 나무의 그 나름의 이유가 있으니까 나무는 나무가 살아가야 될 길이 있어요. 그다음에 고양이, 거기는 고양이 있을래나? 뭐 악어나 도마뱀이 있으면은 악어나 도마뱀도 그 가야 될 길이 있고 사람도 당연히 가야 될 길이 있죠. 그리고 사람은 혼자 살지 않습니다. 우리 부족이 있고 우리 공동체가 있는데 부족과 공동체도 생겨난 이유가 있고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말한 나무, 강물, 바다, 그다음에 산, 도마뱀, 그다음에 우리 마을, 부족, 그리고 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각자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순탄하게 가면서 서로 조화되어 있는 상태. 이게 좋은 삶이라고 하는 부엔 비비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즉 그러니까 저는 이 부엔 비비르 좋은 삶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어본 말 중에 제일 인상적이고 가장 포괄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살림살이 경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침에 그 버스 타고 출근하는 길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이 진짜 이 인간은 호모 이코노미쿠스다. 경쟁의 인간이다. 먼저 타려고 먼저 타서 자리에 앉으려고 막 그 난리를 치고 막 이러는 걸 보면은 인간이 싫다, 사람이 싫다, 그리고 그중 하나인 나도 싫다.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모든 인간들은 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의 한 측면일 뿐이에요. 이렇게 해서 돈 번 사람들이 집으로 가면은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대할 때는요. 전혀 다른 인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옛날에 어떤 그 경제신문 논설위원 하는 분이 그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 찍으면서 인간 사회는 경쟁이 본질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관계를 다 경쟁으로 조직하는 게 최고다. 막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시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의문이 생겼어요. 저분은 집에서 아들이랑 같이 고기 구워 먹을 때 더 맛있는 부위를 뺏어 먹으려고 경쟁을 하실까?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 나이프하고 그 칼이 이 포크라고 하는 게 가만히 보면 이게 전쟁하는 무기예요. 그죠? 칼과 창이잖아요. 뭐 싸우기도 좋을 테니까 그러면은 저분은 저녁 식사할 때마다 나이프와 포크로 전쟁을 벌이실까 아들과.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착같이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막상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낌없이 주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 딸과 아들의 학원비를 대기 위해서 막 5시간 6시간씩 대리 기사를 뛰고 코피가 터져 가면서 투잡 쓰리잡을 뛰는 그런 아버님, 어머님들이 계시죠. 여기서 사람의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의미의 경제예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우리가 뛸 때가 있는데 이게 인간 경제 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더라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려는 경제 생활의 목표는요. 나와 내 아이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 가족의 좋은 삶이에요. 여기서는 좋은 삶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려고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는 여기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이 사람들은 하나라도 내 입에 들어가는 고기를 더 챙기겠다라는 원칙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부앤비비르의 원칙 있죠? 아버지는 아버지의 살 길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살 길이 있고 아이는 아이대로 또 우리 집과 이웃은 이웃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도리가 있다. 이거를 평탄하고 순탄하게 기르고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동을 합니다. 즉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살림살이 경제라는 건 없어지지 않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 활동의 가장 중요한 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유튜브라든가 뭐 재테크책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 다 의미가 있겠지만은 하도 이런 내용이 범람을 하다 보니까 경제 생활이라고 하면은
다 이 돈벌이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좋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조달하는 행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까먹게 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활동가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뭐 잘 나가는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돈벌이 경제의 영역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이 의미가 뭐고 어느 영역 안에 있는 것인가 가끔 궁금하거나 생각이 정리가 안 되실 때가 있을 텐데 이 살림살이 경제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여기서 마을에 있고 지역에 있고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돈으로 조달할 수 없고 또 돈이 뭐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예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좋은 삶에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는 활동, 이 살림살이 활동으로서의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말의 정의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 왈가왈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가장 순탄하고 가장 이상적인 정의는 이 방금 말씀드린 살림살이 활동, 즉 지역이면 지역, 마을이면 마을, 또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좋은 삶에는 꼭 필요한데 이게 시장 경제로든 국가의 공공부문으로든 원만하게 조달되지 않는 것들을 조달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뭉치고 함께 사람들을 조직하는 활동. 이게 사회적 경제다라고 말하면은 저는 가장 온전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소셜 이코노미라는 말도 쓰지만 솔리다리티 이코노미, 연대 경제라는 말을 쓰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말을 합쳐서 소셜 앤 솔리다리티 이코노미, 그러니까 사회 연대 경제다 이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때 연대라고 하는 말의 뜻은 굉장히 명확하죠. 자, 시장에 가서 꼭 살 수 있는 것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또는 국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서 꼭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인간들의 삶에는 우리들의 좋은 삶에는 아까 말한 부앤비그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좋은 삶에는 꼭 필요한 것들, 그래서 결핍되어 있는 것들, 이걸 조달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서로 모여서 함께 조달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되겠죠. 저는 이게 사회연대 경제, 사회적 경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제 활동 재테크 좋습니다. 중요하고 좀 더 좋은 돈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뭐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도 쌓는다. 다 중요한 활동이겠죠.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경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우리 삶에는 더 많은 돈을 버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나의 좋은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가족, 우리 마을, 우리 지역의 좋은 삶은 무엇인가를 갖다가 생각하고 확인하는 활동,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조달하기 위해서 뛰는 활동, 이것도 경제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 얘기, 살림살이 경제 이야기를 마감하기 전에 제 친구 얘기를 하고 잠깐 어 예를 좀 들게요.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오페라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친구가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뭐 성악 레슨을 받는다든가 음대에 진학한다든가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을지가 되게 막연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의 좋은 삶이 뭔지가 너무 확연했어요. 아침에 오면은 집에 갈 때까지 한 7-8 시간 혼자서 수업은 안 듣고 혼자서 계속 투란도트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오페라 몇 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혼자서 이렇게 불러요, 소리 안 나게. 그리고 집에 가요. 그래서 이 친구는 자기의 좋은 삶은 오페라 가수가 되는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이 친구는 그래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편의점도 없던 때였는데 그 대신 이제 공사장 알바가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제 다 시멘트를 사람이 들고 이렇게 막 올라갈 때인데. 그래서 공사장에서 몇 년 일을 해 가지고 이탈리아로 갔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가는 비행기 표하고 어 1년 생활비만 마련을 했다고 그래요.
뭐 그때는 해외여행이 자유로운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간 건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만 그 얘기까지 제가 들었고 나중에 간 다음에 오페라 가수가 됐대요. 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좋은 삶 이 친구는 음대 교수가 되고 싶었던 게 아니고 성악가가 돼서 많은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고 이 친구는 오페라 가수가 되고 싶은 거였었습니다.' 이 친구의 좋은 삶에는 절실한 거였고 오페라 가수가 되기 위해서 당장 필요한 거는 이탈리아로 가서 어떻게든 해볼 수 있는 최소한의 물적 자원이었고 그걸 조달하려고 이 친구는 뭐 공사판에 가서 막노동도 했고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오페라 가수가 됐다라는 얘기까지만 저는 듣고 그 이후의 소식은 듣지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어요. 이것도 경제 활동입니다. 이 친구가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재테크를 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 친구는 그 친구의 좋은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조달을 했고 일정 제가 아는 선까지는 좋은 삶을 이뤘어요. 그 정도 선까지는. 자, 경제에는 이렇게 다른 것이 있고 이 두 번째 살림살이 경제를 우리가 집단적으로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이걸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